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해커스 임용에서 유아 임용을 강의하고 있는 정주원입니다. 2026학년도 대비 유아 임용 합격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 유아 임용 시험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무슨 시험 보는 건지,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알고 가시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PPT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교원 임용 시험이란 뭐냐? 원래 정식 명칭은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 시험이다, 임용고시, 임용고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괄호 열고 유치원 초등, 괄호 닫고,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길죠. 엄청 길죠. 제목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지에도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신 거죠. 자, 출제 방향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해요. 1차 시험은.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출제 및 채점 과정을 통해서 유치원 교사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라고 평가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이렇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을 따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관리 기관은 시도교육청이 시행 공고를 내고 원서를 교부 접수한 다음에 문답지를 운송하고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지역을 선정하죠.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혹은 앞으로 살 가능성이 있는 혹은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낮은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 공고를 보고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을 해요. 전국 모두. 그래서 전국 모두 어떤 지역으로 선택하는지는 선생님들의 선택이지만 전국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장소만 다르지만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죠. 그리고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선발 인원이 일단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1차 커트라인이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차 시험 출제도 하는데 밑에 별표에 있는 것처럼 일부 시도교육청은 2차 시험을 자체적으로 출제합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평가원 문제를 쓴다. 자체 출제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2차 시험은 자체 출제를 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연결돼가지고 제가 넘겼는데, 그래서 시도마다 시험 과목이 달라요. 조금. 그래서 각 시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시험 일정이 나옵니다. 보통 11월 2주 토요일, 요때 유초 임용시험을 보고 2주 후에 중등시험을 보고 보통 지금까지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도 11월 2주 토요일에 시험을 봤죠. 1차 시험을. 다음 주가 1차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년도 합격 설명회를 듣는 제가 하는 요 시기가 선생님들이 이제 1차 시험을 치르고 2차 시험을 앞둔, 그래서 이제 시험 결과를 앞둔 요때 이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는 이제 1차 발표가 나고 이제 당락이 좌우된 다음에 1차 당락이 좌우된 다음에 이제 2차를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거나 이제 또 다른 삶을 준비하시는 요런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요때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 시험만이 아니라
수능도 날리고, 그죠?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과목이 조금 다르다 그랬는데, 일단 1차 시험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 배포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직 논술 20점. 한 문제입니다. 60분 동안 보죠. 잠깐 적어드리면, 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1차 시험을 봅니다. 거의 해마다 이렇게 시험을 보죠. 그래서 1교시가 이거예요. 교직 논술. (60분) 동안 봅니다. 한 문제고요. 한 문항이고, 그 다음에 20점이에요. 20점 만점이에요. 자, 잘 보실 수 있죠? 1교시 갑자기. 자, 0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60분 동안 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교시는 교육과정이 80점이고 16문항 내외다. 140분이다. 단답형 서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교시는 유치원 교육과정 또 빠르게 쓰느라고 A형이에요. 그래서 8문항입니다. 이거는 70분이에요. 아까 140분 얘기 나왔죠? 70분 동안 8문항을 그렇게 해서 이거는 40점 만점. 유치원교육과정 A형 40점. 그래서 이 8문항이 뭐 1번 뭘 고르시오.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괄호 1번 1점짜리, 반괄호 2번 예를 들면 뭐 1점짜리, 반괄호 3번 3점짜리 그런 식으로 해서 하위 문항이 한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그렇게 해서 바로 40점. 그래서 이게 40분 쉬고 10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B형이에요. B형을 시험 봅니다. 똑같아요. 70분 시험 보고요. 똑같이 8문항입니다. 그래서 얘도 40점. 자, 얘는 또 40분 쉬고 12시 3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시험 보고 귀가. 11월 2주 토요일에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 교직 논술은 말 그대로 논술형이에요. 이전에는 원고지형인데 원고지 이제는 없고 줄글로 쓰게 됩니다. 분량도 2000자였다 1200자였다 지금은 분량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해진 용지에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60분 20점짜리 그리고 교육과정 80점 16문항 내외 140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 문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한국사가 있는데요. 이거 중요하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에 4번에서 좀 더 늘었나요? 그래서 검정 시험 센터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뭐 이미 대학 때 혹은 고등학교 때 따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래 제한 연도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확인 한번 하시는 게 좋죠. 3급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왜냐면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나중에 최종 서류 제출할 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합격했다 통과했다라는 그 능력시험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한 번은 봐놔야 돼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연초에 빨리 봐두는 게 좋죠. 뒤에 전공 공부해야 되는데 한국사 공부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제일 먼저 할 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가 있는가 2급이나 3급이나 자격이 있다 그러면은 상관없지만 없는 분들은 그거 먼저
하시면 좋아요. 그거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1.2배수를 뽑아요. 예를 들면 20명, 너무 적게다. 1.2배수.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1차에서 120명을 합격시키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1.5배수인데도 있어요. 한 군데인가요? 거의 이제 1.2배수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는 아까 지역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즉 개별 면접은 다 해요. 그래서 이것도 평가원에서는 딱 정해져 있죠. 구상형 한 문제와 즉답형 두 문제를 10분 안에 답변하는 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상형 세 문제, 즉답형 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걸로 보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차 시험 합격하면서 여기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서 더 명확하게 2차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은 무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수학습 과정안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교수학습 과정안. 세 번째 수업 실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붙은 다음에 이지요라고 생각하겠지만 1년 선생님들이 딱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2년, 3년 해보지요 이러면 더 길어집니다. 3년, 4년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몰입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1차 시험 공부하면서 2차 시험에 대한 인식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개별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 연중 공부하면서 구술 테스트로 제가 이제 일부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가지고 질문하죠. 그러면 그냥 뭔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면접의 형식을 갖춰서 대답해 보세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좀 연습이 많이 되겠죠. 면접 연습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면접 과정안 수업 실현이 있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그랬지만 다 배점이 조금씩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어디는 개별 면접 20점에 수업 실현 60점, 또 어디는 면접 40점, 과정안 10점, 수업 50점 이런 식으로 각 과목마다 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도 지원하시려는 그 지역의 과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과정안은 보통 10점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정해진 1시간 동안 써보고 첨삭해 드리고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이제 말씀해 드리죠. 그리고 수업 실현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 30점, 수업 나눔이 30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눔이 조금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수업 나눔 중요하죠. 재밌기도 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1차 합격하고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관문입니다. 관문.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출제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래서 1차 시험에 교직, 논술, 유치원교육과정 A, B 이제 요렇게인데 이따 우리 공부해야 될 과목 얘기 나오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교직 논술은 모집 분야별 교직 교양 전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과정 즉 유아교육 출신들이 배운 모든 과목 교양 전 영역 이렇게 나온 거죠. 유치원 교직 교양 전 영역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에요. 없어. 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 조금 더 뒤에 보면 이제 올해 그거도 나오겠지만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이 시험 범위예요. 그것만 보면 이제 간단해 보이겠지만 그 안에 숨은 내용이 많죠. 그래서 1차 시험은 그렇게 보고 2차에서는 아까 면접 과정안 수업 실현 그랬는데 교직 면접에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개별 면접에서는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이제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 그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이 뭐냐,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 교실 현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뭐 이제 이런 거 묻습니다. 그런 내용들 연습해야겠죠. 과정하는 어떤 수업을 주고요. 어떤 상황이나 수업을 주고 거기에 따른 교사학습 계획안이 아니라 과정안을 작성해요. 계획안하고 과정안은 또 다르죠. 계획은 진짜 그렇게 할 거다 이지만 과정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즉 발문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업 실현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업을 조건을 주고 교사로서의 학습 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볼 것이다. 그래서 교사학습 과정안하고 수업 실현의 수업은 달라요. 다른 수업으로 해요. 간혹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과정안 쓴 거 가지고 수업 실현하는 건가요? 이렇게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과정안 따로, 수업 따로예요. 없는 지역도 있고요. 자, 출제 원칙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내용들입니다. 유치원 교사로서 갖춰야 하는 교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지만 개론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들, 발달이론, 사상가, 부모교육, 놀이이론, 장학, 법, 그죠? 그 다음에 신의사, 예자, 이거예요. 전부 다. 모든 영역이에요. 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 또 분석, 적용,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문항,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 이제 여기서 물음표가 나오지만 아주 아니라고는 볼 수 없어요. 대학교 때 다니면서 모든 과목을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선생님들, 그쵸? 그 다음에 평가의 목표 및 내용이 특정 영역이나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함.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또 신의사 예자가 골고루 이렇게 포함되게 출제한다. 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 출제 원칙은 지금 보고 자꾸 볼 일은 없어요. 아, 이렇게 내는구나. 전반적인 것만 파악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2025학년도 임용시험 공고문 일부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요. PPT를 보시든지 프린트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유치원 교사는 응시 자격 요건이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5년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예요.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이전에는 나이 제한도 있었죠. 만 40세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예전 얘기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너무 연세 많지 않으면 되고. 자,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 자격 및 일반 시험 응시 가능 여부라든지 현역 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 자격이라든지 이런 건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세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응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면 성범죄라든지 음주로 이제 범죄 전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냥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범죄자 더군다나 생각도 마세요. 제가 갑자기. 자, 그래서 응시 자격 제한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 걸리는 게 있는지 당연히 없겠지만 없어야 되고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이어야 되고요.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시험 중에 인증 등급이 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해서 인정한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했던 5년 제한 성적 인정 기간은 폐지됐다. 그래서 한 번만 잘 따놓으시면 이걸로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따야지 시험 보고 안 됩니다. 그 뒤로 갈수록 그 시험 1차 시험 그 데드라인에 걸리면 안 돼요. 자, 인증서 제출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 결정도 기본적인 거니까 봐두세요. 기본 원칙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있어야 되고 1차 시험 여기서 선생님들이 생각할 건 꽈락이 있어요. 당연한 거긴 한데
각 과목 합격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서 합격자를 사정하고 최종 합격자는 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한다. 기본인데 우리가 100점 만점이고 논술은 20점, 그 다음에 전공이 80점이잖아요. 40% 이상자야. 8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 진짜 없지만 유치원교육과정 80점 다 맞았어. 그런데 논술이 7점이야. 그럼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87점으로 커트라인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2점 이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어쨌든 교직 논술 그리고 전공 둘 다 40점 이하는 안 된다. 40% 이상 득점자여야 된다. 이해되시죠? 해당자 잘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짚어드립니다. 모든 과목별 시험 점수는 소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대학 성적은 우리 유치원 교사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 본인들이 꼼꼼하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수록을 해 둔 거고요. 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이런 것도 꼼꼼하게 다시 읽어 두시면 되고 동점차 처리도 뭐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1차 아까 말한 것처럼 1차에서 1.2배수를 선정해서 수업 실현, 뭐 면접, 과정안 작성까지 다 봤는데 동점이야. 1순위는 취업 지원 대상자. 2순위는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근데 둘 다 취업 지원 대상자야. 둘 다 2차 시험 성적이 높아.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둘 다 군대 갔다 왔어. 그럼 그 중에서 수업 실현 잘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점 처리를 하고, 결시자 당연히, 그래서 그 아까 한국사 인증서 없으면 결시로 처리한다고 해요.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뭐 결시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연예인과 더불어서 우리 프린트물에 4페이지 그리고 5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그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올해 시험 올해 시험 페이지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요것도 이제 일정 같이 보세요. 제가 아까 시간표 적어 드렸는데 그런 일정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일정으로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러네요. 6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험 과목, 출제 형식 배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출제 범위가 있죠.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다. 출제 범위가. 자, 그렇게 하고 9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건데 공립유치원 교원 임용 시험의 최근 지원 추세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요. 보시면 여기 아래쪽부터 보시면 2014학년도에 397명, 그 다음에 610여 명, 690여 명, 500여 명, 2018학년도에 1300명, 2019학년도에는 시험에 2번 봤죠. 그래서 합치면 한 1300명.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증가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경쟁률도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들어서는 2021년도에는 1000명이 넘게 선발을 했어요. 22년도에 와서 380, 작년에 279명, 올해 359명. 조금 이제 막 뽑다가 그때도 사람들이 다 불안해했어. 계속 이렇게 많이 뽑을 것인가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훅 뚝 떨어졌다가 지금 막 300명대로 지금 한 3년째 380, 270, 350 이렇게 가는데 뭐 지원 추세가 선생님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면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뭐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지원자도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작년에 확 적게 뽑으니까 확 포기한 분들이 많더라고. 수치로 이제 보는 거지만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면 뭐 내년도에도 높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일단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경쟁률이 어쨌든 나는 이제 고득점 합격이야. 이제 이 생각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추세 쫙 보셨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거. 어? 이게 이제 뭔지 알았어. 이게 무슨 시험인지 알았고, 얼추 알았으면 이제 뭘 어떻게 준비할 거냐. 사실은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누가 해요? 나죠. 내가 해야죠. 언제? 지금부터. 지금부터예요. 그냥 내가, 시험 뭐 볼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설명회 들어볼까? 이런 게 이제 일단 시작인 거죠. 지금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준비를 하는데, 어디서 해요? 가장 본인한테 맞는 곳에.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 합격하신 분들, 수험생 이렇게 보면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한 번쯤 또 이따 외에서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한 번쯤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내가 왜 이 시험을 보고 싶은가, 왜 합격하고 싶은가, 그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엄마가 학원 가래니까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조금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뭘 할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이 우리 시험 범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따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진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거죠.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 선생님들이 어떤 뭐 루트로든 이제 접근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학교에서 겠지 보통은, 아니면 뭐 시험 이제 준비를 했었어서 알든. 그래서 아니면 현장에 계시거나. 그래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인데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은 이전 교육 과정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놀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그것이 바로 우리 시험 공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해설서, 교육과정 해설서 꼼꼼하게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전 교육과정, 이제 1969년부터 쫙 1차부터 쫙 이제 생각해봐서 직전 교육과정이 2012,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그 전이 이제 2007 개정인데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대강화됐어요. 한마디로 단순해졌거든요. 그렇다고 공부할 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 교육과정도 좀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또 전공을 더 자세히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 해설서다. 그 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내준 놀이 실행 자료와 놀이 이해 자료를 통해서 놀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지도서 제가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온 거로 표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지금 선생님들도 확실히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2차 재수인 분들이 계세요. 1차에 한번 붙기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붙기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하고 있는 중인 건데 이전 교육과정 지도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론 공부해야 되는데 수업 실현 뭐 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교육과정 지도서도 한두 번씩은 보는 게 좋고 놀이자료도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으로. 그리고 혼합연령 지도서도 이전 교육과정 지도서인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자료가 있는데 1995년부터 최근까지. 그래서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장학자료 같은 거예요. 근데 최근 또 장학자료는 놀이 중심으로 놀이 위주로 있는데 이전 교육부 자료 같은 경우는 앞에 이론적 배경, 그래서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론에서도 시험 문제로 접목되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녹여서 이제 학원에서 교재로 드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배운 모든 과목들,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발달, 심리학, 교사론, 부모교육, 생활지도, 상담, 뭐 교과교육론, 교수법, 놀이론, 운영관리, 평가, 연구복지, 뭐 유아교육 사상사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1, 2월에 저랑 공부할 때는 1, 2월에 하는 개론 파트예요. 개론 파트. 그리고서 좀 더 들어가서 신의사예자. 그래서 뭐 그전에는 뭐 건사표현탐,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신의사이자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무슨 과목 배워요? 건강과 안전, 건강교육, 안전교육, 영양교육, 체육교육 이런 거 다 신체운동 건강 영역 파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에 유아 언어교육과 유아 문학교육 요거,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에 유아 사회교육 안에 포함된 사회성, 도덕성, 세계 이해교육, 장애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경제교육, 협동교육, 뭐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근로통일 뭐 이런 거 다 사회관계 영역에서 다루게 되는, 배우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예술 경험 영역에서 은미체, 쭉 유아 음악교육, 유아 미술교육, 유아 동작교육과 뭐 신체표현 이런 거. 그래서 이 유아 동작교육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도 해당이 되고 또 예술 경험 영역에도 해당이 되고 포함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이제 차이점은 있으니까 차별점은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다루면서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탐구 영역으로 유아 수학교육과 유아 과학교육 요 정도예요. 요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지만 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꼭 봐야 되는 내용들 다 이제 학원 교재로 그리고 저랑 같이 나가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3년, 4년 동안 배웠던 그 내용들 놓으면 안 돼요. 그거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공부하는지는 봤어.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앞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 그리고 유아교육 개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프린트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랑은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 그래서 강의 들어야 돼요. 강의 들으면서. 아까 뭐 출제 방향에 있었잖아요. 교사 되기 위한 뭐 대학 시절에 열심히 했으면 그 정도 수준이다. 뭐라 그래?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과정을. 교원 양성 기관이 어디야? 선생님 대학교잖아요. 대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그랬는데, 충실히 이수했느냐의 그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는 기출 문제를 또 같이 또 분석을 하면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1년 정도는 이제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강의 들으면서 계획과 시간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시간표 짜려고 이 강의도 들으시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예습하고 강의에 집중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1년을 철저하게. 그래서 기본 이론 유아교육 개론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예습, 강의 듣기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서, 그 위에 유치원 교육과정, 해실, 각교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해설서,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해자료, 그리고 강론서, 교육부 자료예요. 그거를 보는 거야. 그리고 관련 이론을 예습하고 강의 듣기를 복습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잖아요. 그럼 신체운동 건강 영역 파트를 한 2주, 3주간 진행을 하거든요. 그때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실행자료, 이해자료로 놀이를 상황을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강론서, 즉 이론들 있잖아요. 각 대학에서 배우시는 그 이론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 나올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있죠. 그걸로 그리고 그 내용이 또 그 이론들이 교육부 자료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포함해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쫙 보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프린트물로 교재로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가서 복습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답변하고 그렇게 하면서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독을 많이 해야 돼. 다회독을. 계속. 자, 그리고 또 공부할 게 지도서와 놀이 자료 정독인데 이거는 상반기에 하시는 게 좋다. 고심은 당연히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서 교육과정하고 좀 논술을 좀 나눠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공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인풋을 해야 돼요. 예습하고 강의 듣기 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복습하고 암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인풋이죠. 그러면서 다 회독하고 외우라는 건 빨리빨리 외우고 뭐 가로 넣기 하라 그러면 가로 넣기 하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래서 계속 이제 채워 넣어야 돼요. 3월부터는 또 그 와중에 구술 테스트, 논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이 살짝이 함께 돼요. 아웃풋 뭐 나올 게 논술 쓰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쓰지.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1, 2월 달에 배웠던 그 개론 이런 걸로 그리고 또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제 대답하고 또 써보기를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계속 7월, 8월까지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와 비슷한 영역별 문제풀이, 뭐 기출 변형 이런 걸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아웃풋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수생 이상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6월 달까지 가면 똑같은 거야. 지금 선생님들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6개월 딱 공부하잖아요. 그럼 똑같아. 배운 건 똑같은 거야. 재수생하고 초수생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1, 2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개론을 한 파트별로 한 과목씩 사상사 1주, 부모교육 1주, 교사론 1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 주에 걸쳐서 확확 진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에 배웠던 구술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이제 3월부터 3, 4, 5, 6은 그 신의사 예자 아까 보니까 분량이 많잖아요. 비중도 높고 그래서 그 내용을 3, 4, 5, 6에 걸쳐서 파트당 한 3주차, 2주차 나눠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유치원교육과정 A형, B형 그랬는데 A형에는 보통 개론과 뭐 개론의 일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총론하고 부모교육, 놀이 이런 거 나오고 신의, 사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B에서는 그다음에 또 개론의 어떤 부분하고 신의 사, 예, 자. 사, 예, 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B형의 그 사회 영역하고 언어 영역이 의사소통 영역이 이제 A형하고 B형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거의 고정이야. A형에서는 신체 운동 건강, B형에서는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평가, 뭐 교사론, 부모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B형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A형, B형이 같은 형인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제 달라요. 그렇게. 그래서 3, 4, 5, 6월 공부를 쭉 하는 거죠. 7, 8월에 그 6개월 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파트별로. 그래서 아까 한 3주 가는 그 개론을 3주로 좀 끊어서 한 3과목, 4과목씩 끊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씩 그냥 신, 의, 사, 예, 자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거를 이제 2개월 동안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잘 달려가야 돼. 잘. 앞에서 밀려버리면 그거 밀린 거를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 그쵸? 그래서 빨리 시작할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 진짜 기출처럼 진짜 시험처럼 비슷한 형으로 제가 제 과목 들으시니까 제가 출제한 그 시험 내용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첨삭해 드리고 채점해 드리고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점수 안 내다가 이제 여기서는 논술도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19점, 18점, 20점. 전공도 마찬가지로 제 출제 기준이 있으니까 점수 딱 내가지고 그게 쌓이는 거죠.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가고 11월 초에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예비고사의 모습을 그리며 2차 대비로. 자, 그 2차 대비도요. 시험 보자마자 한다고요? 약간 의아하시기도 하겠지만 1차 시험 보고 한 4주 시간 있어요. 그리고 발표하고 한 3, 4주 후에 2차 시험 봐요. 근데 1차 시험 끝나고 잊어버리고 혹은 놀고 혹은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뜻하지 않게 합격했어. 막 똥줄 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희망이 있다. 그런 분들은 1차 시험을 보자마자 2차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던 게 오늘 엊그제랑 이제 목요일 반하고 내가 토요일 반 주로 진행하는데 엊그저께 종강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이야. 다음 주에 개강. 수요일에 발표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파이널 반, 최종 합격반이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1년을 쫙. 교육과정 공부는 그렇게 하고요. 또 교직 논술 20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논술은 나올 게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전공은 1, 2월, 3, 4, 5, 6월 이렇게 뭐 달별로 이렇게 끊어진다면 뭐 물론 주차가 있지만 교직 논술은 3월부터 3, 4, 5월 중순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주간 그 다음에 6, 7, 8, 9 6, 7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8월 달까지 또 10주 이렇게 해서 10주씩 쓰시게 하는데 처음 10주간 교직 논술의 기초이죠. 그래서 기초를 보시고 기출문서의 해설을 첫 주 거, 그러니까 바로 전년도 거를 이제 좀 해설을 들려드려서 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에 공부했던 거로 처음에는 좀 짧게 쓰기를 하면서 점점 분량을 늘려가면서 쓰기의 감각을 익히게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쪽이 또 효과가 좋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10주 동안은 교직 논술 기본, 그 다음에 6월부터 또 10주간은 기출로 보통 논술을 써봅니다. 그래서 직접 써보고 첨삭 받고 그러면서 논술의 감각을 완전히 이제 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10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육과정도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직 논술도 실전 모의고사로.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토요일 날 수업 많이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 그 대신 저는 40분 쉬지는 않지만 똑같은 시간에 오전에 와서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치르시고 이렇게 가죠. 만점을 향해서. 처음에 저는 만점 혹은 고득점, 수석 이걸 목표로 잡으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오시면 계속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까지 이제 좀 봤으면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 아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를 봤는데요. 강의 안내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죠. 선생님, 나중에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혹시 제 강의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실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12, 13페이지에 있는데 1단계예요. 7주 동안 유아교육 개론을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과정, 접근법, 발달이론, 사상사, 놀이, 부모교육, 교사론, 복지, 평가까지 요거를 이제 7주에 걸쳐서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하고 기출을 같이 접목을 해드립니다. 조금 감각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역별 형성평가라 그래서 빈칸을 내드리고 좀 서술해보게 해드려요. 근데 요거는 진짜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해. 제가 드리면 뭐 하나 안 하면은 그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해 보이지만 빈칸 제대로 넣어보고 써보라고 그러는 거 제대로 서술해보고 이런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게 쌓이거든요. 쌓이고 그래서 1, 2월에 보통은 토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3에서 6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격 코칭 2단계 그래서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 지도서 강론 해설서 강론 교육과정 관련해서 또 기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게 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예로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의사소통 영역이다 하면 또 그 영역에 해당하는 유아 언어교육, 문화교육 관련 기출됐던 거랑 그 근처에 있는 이론들을 이제 싹 다 끌어갖고 모아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놀이도 좀 같이 보고, 어떻게 놀이로 연결이 되는가,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거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15주 동안 하면서, 영역별 확인학습, 구술 면접을 좀 하면서 선생님들의 이제 실력을 매주,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참여만 있다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제가 같이 해드린다는데.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왜냐면 구술 면접 이런 거 서로의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같이 실력 향상 됩니다.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토요일에 진행이, 10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3월에서 6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총론, 신의사회자, 혼납연령, 법까지 요거를 이제 15주로 편성을 해 두었어요.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합격 코칭 3단계. 그래서 8주 동안 아까 1월부터 6월까지 배웠던 그 내용을 이제 기출을 좀 응용해서 또 핵심 문제, 핵심 정리를 또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를 하죠. 그럼 이때 이제 외울 거 더 외우고 구멍 좀 보이면 더 메꾸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요때 2차 대비 실기반인데 요거는 이제 재수생 이상이고 수요가 있으면 제가 진행해드리긴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1차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데 제 생각 외로 2차에서 2번, 3번 떨어지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이죠. 요때 오시는 것도. 그렇다고 이때부터 계속 2차 하라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아예 나는 완전 초수인데 2차 시험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요때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간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추후 공지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합격 코칭 4단계 8주 실전 모의고사. 실제 시험과 똑같은 유형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올해도 그죠? 뭐 2015 아니 2015가 아니라 2025 올해 대비 시험 문제하고 뭐 적중한 거 이제 뭐 이렇게 막 올라가고 했을 텐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굳이 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최대한 이제 나오면 좋죠. 그렇죠? 제가 내는 거에서 최대한 나오면 좋죠. 그래서 실제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됐던 것들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하고 제가 모의고사를 내다 보니까 기출이 여러 번 됐던 거는 사실은 중복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새로운 거라든지 실제 안 됐던 것들이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논술, 유치원교육과정 A형, B형 아까 시간표 적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과목 순서대로 매주 모의고사 보고 제가 채점해드리고 풀이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8주를 쌓아 나가죠. 그러면 이제 나오지. 내가 공부가 안 됐구나. 그리고 스타일이 나와. 내가 실전 모의고사 보면 공부를 어떻게 했구나.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고쳐 나가야 돼요. 고쳐 나가야 됩니다. 포인트 못 잡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고 11월, 12월에는 이제 마지막 5단계. 그래서 1차 시험 보고 신청 면접, 실기, 수업 실현과 가정안 이런 것들 계속 나가게 되죠.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교직 논술인데요. 이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3월부터 시작되는 기초반은 10주 동안 아주 기초 문장 쓰기 논술문. 그래서 처음에 뭐 1200자 길게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했지만 10주 지나고 나면 얼추 알고 또 교직 논술 6월부터 기출로 써보면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첨삭해드리면 사실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첨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 말이나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쓰고 첨삭된 걸 바탕으로 다시 써보면 훨씬 좋아요. 3번까지 쓰시는 분들 한 번 쓰고 첨삭했는데 다시 써오셨어. 다시 봐달래. 근데 잘 썼으면 다행인데 거기서도 뭔가 오류가 있으면 다시 첨삭해드렸더니 또 써오시는 분도 봤어요. 물론 매번 그러진 않았는데 그만큼 실력이 확 늘죠. 당연히 합격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직 논술은 어떻게든 최대한 가까이서 첨삭을 받아보는 게 정말 본인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교직 논술 이렇게 진행이 되고 9월, 10월은 뭐 아까 말씀드린 동형 모의고사로 전공과 함께
모의고사 반으로. 그래서 이 교직 논술은요, 시간이 토요일 전공 앞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이틀로도 나눠서도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한 번 왔을 때 그냥 같이 하는 게 좋대요. 원해요. 그래서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선생님들 쓰시고 이제 9시 반부터 저랑 이제 제가 해설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어서 이제 전공 강의 들어가고 그렇게 토요일 날 수업을 보통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봤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사실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가. 그래서 합격한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사립유치원에서 저 선생님 그리고 저 원장님의 뒤지닥거리를 하면서 할 것인가. 나는 다시는 사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립 2, 3년 경력 있는 선생님들 제일 무서워요. 실력도 어느 정도 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거야. 최고죠. 그 다음에 간혹 가장이신 분들. 못 이기죠. 못 이겨요. 이건 이제 뭐 최종 때 얘기는 했는데 최종 앞두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기를 돌본대요. 그 선생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 선생님 어떻게 진짜 절박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선생님들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내가 왜 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지, 왜 되고 싶은지, 뭐 그냥 절박한 얘기 했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대학 때 배웠던 그 이론하고 괴리감이 크잖아요. 그래도 공립유치원에 가면 그래도가 아니고 당연히 선생님들의 교육관을 펼칠 수 있어요. 처음에 뭐 꼭 나는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여태까지는 좀 어려웠다면 공립유치원에 가면 그게 가능한 곳인 거죠. 아무래도 제일 가장 유아교육과 나와서 갈 수 있는 가장 괜찮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참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유치원 교사가 될 건가? 또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당위성을 찾아보세요. 억지로라도. 내가 더 이상 엄마한테 불효하기 싫다. 좀 교육 공무원 돼서 효도 좀 해보자. 이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수험생으로서 지금 모습하고 합격한 후에 내 모습하고. 이제 제가 처음 강의 들어오시면 말씀드리죠. 선생님 어디 지원할 거예요? 아직 막연한 분도 있고 확고한 분도 있어. 그러면 써놔. 2026 서울 수석 땡땡땡 이런 식으로. 2026 경기 수석 땡땡땡 이렇게. 뭐 차석 3등 이런 거 쓰지 마. 그냥 수석이라고 써. 그렇게 써야 수석인 사람처럼 공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크지 않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넘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이에요. 당연한 거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1월 또 12월 내년 1월 그냥 1월 초에 시험장이라도 가고 싶다. 붙고 싶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내년 3월에 결정적으로 2월에 연수 받고 3월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험이 뭔지 좀 아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아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를 지금 쬐끔밖에 언급을 안 했고 쬐끔만 드렸지만 이제 깜짝 놀라시기도 하고 그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쉽지 않은 시작이거든요. 그렇지만 시작을 한다면 설렁설렁은 하지 말아야겠죠. 정말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최선을 다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후회 없도록 그렇게 1년을 보내신다면 내년 이맘때 2차 파이널 반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6 대비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합격 설명회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로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